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MO의 면허 제도는 라이센스는 1999년에 두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200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HMO 면허 제도가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MO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위생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MO로 우리가 주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허가, 즉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HMO의 그 면허는 이제 우리가 2004년 주택법에서 HMO 정의를 내렸고 이 지방의회 면허 취득을 2006년부터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런 면허는 정확한 HMO 정의 및 세부 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HMO의 면허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의무적 면허와 추가적인 면허, 선택적 면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의무적인 뭔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HMO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의무적 면허 대상은 3층 이상의 두 가구 이상이 5명 이상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다른 세입자와 화장실, 욕실 또는 주방시설을 공유하는 주택인데 2018년 10월부터 층수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3층 이상은 아니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아닌 5명 이상의 세입자가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주택이 이제 의무적 대형 HMO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면허는 한 가구 이상 3, 4명의 세입자들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HMO가 아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면허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면허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위치한 최대 2명의 세입자가 있는 모든 임대 부동산에 선택적으로 그 면허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그 지역의 어떤 위생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지구를 이런 선택적 모든 부동산은 선택적 면허를 받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지역의 모든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면허는 5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허는 5년간 유효하고요. 만료 전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각 HMO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고요. 면허의 조건은 소유자, 그리고 입주자, 유지관리, 물리적 시설에 대한 규정의 적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HMO의 어떤 그 적합한 주거 환경이다,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위생 및 안전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제 2004년에 주택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주거용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데 이런 주택위생 및 안전평가 기준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로부터 폐쇄명령이라든지 수리통보라든지 강제 철거 이런 규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위생 및 안전평가 기준은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데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 심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 감염 예방에 관한 내용,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이나 뭐 화장실이나 습기와 곰팡이가 얼마큼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급배수 시설이라든지 위생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폐충이나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게, 그러니까 위해 요소를 판단하는 그 기준 항목들이 있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HMO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이 되니까 HMO의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HMO 면허는 HMO 이 면허를 지방당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당국마다 이 면허를 신청을 할 때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무적인 면허, 선택적인 면허 이런 것좀 규모에 따라서 이제 라이센스, 그러니까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이제 외부 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통은 이 면허를 받을 때 전문 대행업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면허를 신청을 했으면 그 신청된 기준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허를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가스 안전 인증서, 전기 설치 상태 보고서, 그다음에 자동 화재, 시스템 시험 보고서, 비상 조명 전기 인증서, 그다음에 에너지 성능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화재 위험 평가서,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러니까 총 몇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어느 방에 누가 살고 있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까지도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평면도 같은 경우는 방 크기 및 소방 안전 표기가 기입된 평면도도 같이 제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과 함께 부동산 검사를 통해서 과연 다중이용 거주 부동산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검사를 이제 통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꼭 HMO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용 부동산은 저 에너지 성능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 B 등급 같은 경우는 단열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아주 좁은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 성능 등급이 F나 G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검사를 했더니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하면 이제 라이센스 수락을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기간을 다시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유자 관련자와 협의를 통해서 다시 그 수정을 하는 그런 협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맞게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부동산 기준을 확인을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수락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이제 HMO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거나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급을 받은 기준은 보통 5년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평면도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평면도인데 HMO 같은 경우는 여럿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제 화재 안전 지침이 반드시 이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지침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숙박시설의 HMO 유형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년도에 이 안전시설을 어떻게 적용을 했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과 방 사이의 벽은 이제 30분간은 불에 견딜 수 있는 이제 내력벽으로 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방에는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계단에는 비상조명 이런 것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방문에는 모두 다 방화문, 그러니까 30분간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평면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열 감지기, 소화기가 주방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가열대 근처에는 혹시나 불이 났을 때 소방 담요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내화벽이고 방화문은 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평면도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지금 평면도뿐만이 아니라 무면으로 HMO를 운영을 할 때는 최대 3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런던시의 기준이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만 파운드가 우리나라로 약 지금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4,700만 원 정도 그런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무면허로 했을 때 그 HMO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료 상환 명령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환 명령서에 의해서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입주자에게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HMO는 기존의 의무적인 면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면허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언급하고 있습니다.